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저희 본능입니다. 이 세상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. 저희 신부님이나 저기 절의 스님도 다 화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마인드볼을 굴려라 위너브로 민부입니다. 오늘은 제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는 초등학생 저학년 시절에 정말 찌질하고 은따를 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. 까놓고 말해서 찐따였어요. 오히려 저학년 때가 더 야생 같은 거 아시죠? 싸움도 잘하고 인기 많은 주류 무리가 있고 저는 코올리기에다가 무시당하는 비주류 무리였습니다. 어느 정도로 찌질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진실게임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. 이 진실게임이 뭐냐면 평소에 물어보기 어려운,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꼭 솔직하게 답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한 여학생이 저에게 좋아하는 여학생을 말하라고 했어요. 저는 한 친구를 이야기했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영미라고 하면 제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. 아, 영미 너무 불쌍하다. 와,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. 와, 개소름. 네, 이 당시에 제 계급이 어땠는지 아시겠죠? 그런 시절에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싸움장과 싸우게 됐습니다. 그래서 둘 다 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드는 벌을 받았는데요. 저는 싸움도 졌지만 너무 억울해서 계속 울고 있었고 싸움장은 이 벌 받으면서도 아주 여유롭게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. 그때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주먹 다짐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메타인지가 된 거죠. 나는 싸우면 손해다. 그래서 몸싸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. 자, 여러분, 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?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화를 내고 싸웁니다.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 위험을 벗어나거나 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졌어요. 그러면 제 레벨이 낮아지거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자존감이 내려가겠죠. 이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남 탓을 하면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찾게 됩니다. 그러면 화를 왜 참아야 할까요?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라면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왜 화를 다스려야 할까요? 화를 참으면 얻는 것 세 가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나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뇌가 원시시대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 시대에는 위협을 느낄 때 싸워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.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감정이었죠. 지금은 어떤가요? 화난다고 주먹부터 나가면 합의금 물어주다가 인생 망치게 됩니다. 교도소에서 평생 살 수도 있죠. 규칙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유리한 시대입니다. 화를 참고 이성적으로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삶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화를 참으면 얻는 것 두 번째, 멋있습니다. 작년에 방영했던 피해게임2라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. 그때 덱스와 격투기 선수 하승진의 찐 싸움이 화제가 됐었습니다.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하승진을 이 덱스가 방심시키다가 순식간에 부셔버리면서 이 게임을 이겼는데요. 이때 하승진이 이 자존심이 구겨진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. 이거 좀 놔주시죠, 형님? 형님 릴렉스 방송이에요 형님 방송이야 형님 방송이에요 형님 방송이에요. 잠깐만 형님 방송이에요 방송. 뱀새끼네, 이거. 매너 좀 지킵시다.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세요?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너는 뭐 하냐? 뭐가 문제인데? 네 관상이 문제야. 관상은 과학이야. 네 관상이 문제라고. 덩치가 2배는 큰 하승진과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이 덱스의 모습이 덱스를 더 큰 인기를 얻게 했는데요. 여기서 하승진은 왜 찌질해 보이고 덱스는 왜 멋있어 보일까요? 둘 다 화가 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화에 대한 대처가 달랐습니다.
하승진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분출했고, 덱스는 화를 참고 통제하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. 화를 참고 통제하는 이 이성적인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. 화를 참으면 얻는 것 세 번째,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. 학창시절 갑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요. 이 갑박의 뜻은 갑자기 빡친다였습니다. 무슨 의미인지 대강 짐작하시겠죠? 그 친구는 극심한 다혈질이었습니다. 저희랑 즐겁게 놀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곤 했었는데요.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유머도 넘치고 이런 완벽한 친구였는데, 이 다혈질의 성격 때문에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. 능력 있고 다혈질인 사람과 이 평범하지만 성격 좋은 사람, 이 둘 중에 고르라면 대부분 성격 좋은 사람을 고를 겁니다. 누구나 마음이 평온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아마 다혈질인 사람도 다혈질인 사람이랑 곁에 있기 싫을걸요? 네, 이렇게 화를 참으면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화를 참으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는 잘 알겠어요. 근데 화를 어떻게 참아요? 네,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생각하는 화를 참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피하세요.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저희 본능입니다. 이 세상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. 저희 신부님이나 저기 절의 스님도 다 화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답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미루세요.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요.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자리를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화가 가라앉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어떤 행동을 할지 그때 정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되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. 세 번째는 왜? 를 꼭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왜 화가 나지? 뭐가 문제지? 내가 문제인가? 아니, 저놈이 문제인가?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? 이렇게 메타인지, 자기 객관화, 이런 것도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.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왜를 생각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.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서 빨리빨리 됩니다. 우리도 왜를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한다면 언젠가 이게 자동화가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우리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같이 되어보는 길로 갑시다. 네 번째,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된다면 평소에 내가 신뢰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. 저희가 축구를 보면서 저 선수는 대체 왜 저렇게 할까? 라며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게 좀 일상적이잖아요. 이렇게 당사자가 되면 못 보는 것들이 제3자가 되었을 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제3자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맡기세요. 단, 신뢰할 수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아무한테나 부탁하면 안 돼요. 여기까지 화를 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여기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. 화를 참는 것에 대해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참기만 하면 화병 납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 화를 참는 방법 4가지를 모두 해보시고 그래도 화를 내야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세요. 화를 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화내야 합니다.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. 화라는 감정이 지배당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집중력도 있으시고 감정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만의 싸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화를 참기만 하면 답답해 미치죠. 그래서 저만의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싸울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만 이야기하세요. 화내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.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
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.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인자한 느낌으로 뭔가 다 수용하는 듯 낮은 자세로 차근차근 팩트 폭행을 하세요. 그러면 상대방이 화나는데도 이 화를 못 내는 상태가 돼요.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이렇게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내는 상태가 될 때 정말 빡칩니다. 오히려 내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상대방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.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사라질 때 가장 공포와 위기감을 느낍니다. 그래서 상대방을 철저히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할 때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나는 아무 영향 안 받는 것처럼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은 상대방은 극도로 화나게 됩니다. 연인 사이에서 싸울 때도 아마 제일 화날 때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안 할 때입니다. 아니 뭔 이야기를 해야 뭐 싸움도 되고 대화가 되는데 아예 무시하고 대꾸를 안 하면 대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이때 진짜 답답해 미쳐요. 제가 싸우는 마지막 방법은 앞에 것들도 물론 효과적이지만 이 방법을 꼭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방법은 제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.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영상 초반에 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드렸죠. 제가 뭐 그때부터 계속 찐따였던 건 아니고요. 어느 시점부터 찐따를 벗어났었는데요. 제가 벗어난 방법은 공부였습니다. 어쩌다 저와 잘 맞는 공부반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 성적이 급상승했었습니다. 반에서 1등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.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일진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. 오히려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호해주는 분위기였어요. 야, 니네 민호 공부하니까 건드리지 마라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서 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. 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또 하나 변화된 것은 화나거나 싸울 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던 애들은 제가 특별한 거 아니도 알아서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. 복수를 하겠다.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겠다. 내가 얘를 꼭 골탕 먹이겠다.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없어져요. 약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대인배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는데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나를 바꾸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입니다. 화나세요? 짜증나나요? 감정을 주체 못하고 실수할 것 같나요?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왜를 꼭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세요.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모두가 마인드볼을 굴리는 그날까지 민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